아파트 단지를 보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치 호텔이나 리조트를 연상시키게 하는 대형 구조물들이 생겨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표시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는 대형 문주가 잇따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경우에는 330m짜리 문주까지 생겨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문주는 국내 최장급 규모인데요. 조명과 조경 시설까지 갖추면서 단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문주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 차별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선점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비용 문제는 어떤가요? 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단지의 품격과 상징성을 높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용도 궁금한데 이제 초대형 문주인 만큼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수백, 수천 세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문주를 보는 시각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위화감이죠. 문주가 지나치게 커지면 아파트가 이제 성부역이나 성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시공원과의 단절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부 단지에서는 대형 문주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가린다며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문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위화감이나 갈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TX 문제예요. 그동안 GTX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집값 상승 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GTX-A가 개통된 파주 운정도시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약 22분으로 크게 단축됐지만 집값은 아직 과거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왜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이 교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같은 GTX 수혜 지역인데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탄인데요. 동탄은 GTX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산업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운정은 주거기능 중심의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에는 출퇴근이 편해지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줘야 집값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GTX-A가 완전히 개통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까요? 네, 일부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 추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교통망만으로는 집값이 완전 상승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과거에는 교통 호재만으로 집값이 크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수요와 지역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통은 중요한 인프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은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급과 확대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속 통합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업 속도를 높여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사업 지원 요인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이주비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는요,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문제를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에도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수요에, 그리고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주목하는 건요, 실제 계획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인데, 자격이 없는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이 경남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업자들이 이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토지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4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없이 사실상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들이 일반 중개업소처럼 뻔뻔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내걸고 영업했는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컨설팅 간판까지 내걸었다니 담력이 큰 분들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자격 중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혐의도 확인됐다고 하죠. 네, 일부 업자들은 명인 신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나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결국엔 세금 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이야기인데, 무자격 중개가 위험한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정식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무자격 중개인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매물을 얻는 것만큼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